샬롬 반갑습니다. 사랑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졸 사회 8강 우리 3단원 챕터 2 한번 이어서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챕터 2 3단원의 챕터 2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네,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가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통의 발달 과정부터 한번 가볼게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교통을 많이 이용했습니까? 도보와 우마차, 말을 타고 다녔다는 거죠. 수레를 타거나 범선, 풍력을 이용한 배, 풍력을 이용한 배 등을 돛담배 등을 이용하였죠. 이런 게 그 산업혁명 전에는 이런 교통들을 이용했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떤 교통을 이용했어요?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 증기선, 증기기관차, 전기를 이용했다는 거죠. 자동차, 프로펠러 항공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고속철도, 여러분 많이 타고 다니는 KTX, 그치? SRT 뭐 이런 고속철도가 있고요. 고속항공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통신의 발달 과정은 조금 여러분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불을 피우거나 말을 타고 가서 편지를 전달했다거나 그 다음에 우편이 생겼죠. 그 다음에 전신, 전화, 막 전기로 문자나 숫자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전류로 보내는 통신, 이런 전신, 전화. 그 다음에 인공위성, 광케이블, 인터넷, 휴대전화 등으로 발달되어졌다.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 조금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대한 변화. 교통통신이 발달하는 것과 같이 생활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권이 확대되어졌어요.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되어졌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리적 거리 제약이 극복되면서 어때요? 통근, 통화권, 상권 등이 확대되어졌다. 그쵸? 그리고요, 고속철도, 고속국도 등 교통망이 발달한 대도시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대도시권이 형성되어졌다. 여러분, 이제 시간과 물리적 거리 제약이, 그러니까 이동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동 가능한 거리가 증가되어졌다라는 거죠. 통근권과 통화권과 상권 등이 확대되어졌다. 두 번째로는 고속철도, 고속국도 등의 교통망이 발달한 대도시의 영향이 확대되어 대도시권이 형성되었다. 대도시권은 뭐야? 대도시가 미치는 영향권이 확대되어졌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뭐예요? 이런 곳이 어디예요? 수도권. 예를 들어 서울에는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대도시권이 형성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SNS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어졌다, 일반화되어졌다는, 그래서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되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활동 공간의 확대. 자, 교통시설이 입지한 지역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져서, 그쵸?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질 수밖에 없죠. 국도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지고 경제활동 공간이 확대되어졌다. 두 번째는요,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대규모 물자 수송이 장거리까지 가능하게 되어지면서 뭐가 증가되어졌어? 국제거래가 증가되어졌다. 어때요?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형 화물이 더 빠르고 더 멀게 확대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국제무역 및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여기서 다국적 기업이 뭐가 있어? 우리 S기업, H기업, 이 그룹들이 다 다국적 그룹이죠.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공장은 다 외국에 있어. 그런데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있고, 만약에 공장은 우리가 뭐 중국에 있어. 근데 연구소는 미국에 있어. 근데 본사는 한국에 있어. 이렇게 해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무점포 상전의 확대로 상권이 확대되어졌다. 통신을 이용한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어졌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통신을 이용한 금융거래 활성화되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인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절차를 하면 인도 주식을 살 수 있다고도 해요. 이런 게 뭐예요? 경제활동의 범위가 금융거래가 세계로 확대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여가 공간의 확대. 고속철도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국내외 여행 관광객이 증가되어졌다. 그래서 뭐예요? 다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많아졌을 뿐더러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국제화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번째로는 생태환경의 변화. 교통통신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해. 그런데 교통통신시설의 생태환경을 도움을 주기도 한대요. 그게 뭐냐면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거나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산불을 진압한다거나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이용해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서 이 네 가지 한번 다시 볼게요. 뭐예요? 생활권이 확대되어졌다. 경제활동 공간이 확대되어졌다. 여가 공간이 확대되어졌다. 생태환경의 변화가 되어졌다. 이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긴 또 뭐예요?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어떤 게 있어요?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됐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왜요? 여러분? SNS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그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SNS를 통해 소통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졌다.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요즘 더 많이 비대면이 활성화되어졌죠. 그리고요, 문화 교류가 증가되어졌어.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졌다. 앞서 얘기했죠.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전파되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지기도 한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가 일어날 거야. 근데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먼저 봅시다. 지역격차 문제가 일어난데 어떤 한 이제 수도권은 엄청나게 발달되어지는데 다른 지역들은 어때요? 그에 비해서 축소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해결 방안으로 뭐가 있는지 봅시다. 문제점. 교통통신이 발달한 지역은 지역 경제가 활성되어지지만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구가 어떻게 해요?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게 되어진다. 도시 간 시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중소도시의 인구와 자본이 대도시로 흡수되는 빨대 효과. 여러분 빨대 효과 기억하세요. 이게 뭐예요? 음료를 빨아먹는 거잖아. 근데 음료를 빨아먹으면서 편리하게 하잖아요, 빨대가.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수도권이 다 빨아들인다라는 효과가요, 빨대 효과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죠. 해결 방안으로는 뭐예요? 지방 도시를 육성한다. 두 번째, 교통시설을 건설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한다. 네, 수도권에 굉장히 편리하게 교통들을 연결해 놓으면 많이 발전되어질 수 있겠죠.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역 경제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해결 방안들이 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경 파괴 문제. 그치?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지면 반대로 뭐가 돼? 환경 파괴가 되잖아요. 문제점.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이 발생한다. 도로와 철도 건설을 인한 산이 훼손돼 녹지 면적이 감소해. 당연하죠.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어 생태 공간의 연속성이 단절된다.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에 의해 옮겨진 외래 생물종 유입으로 기존 생태계의 교란이 야기되어진다. 그리고 옆에 한번 적어봅시다. 유조선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 유조선이 뭐예요? 기름을 싣고 가는 배. 선박.
선박의 충돌로 인해서 기름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양 오염 등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소음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을 검사를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로나 통로를 건설한다. 산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에코 브릿지. 산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이 위에 이제 산과 산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거나 그리고 이 아래로 지하로도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만들다거나 이런 에코 브릿지가 있어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그리고는요.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법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에 이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정보화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가상 공간이 등장한다. 인터넷 또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가상 공간까지 생활 공간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수집 가능하게 되어졌죠. 정보화 사이의 특징은 뭐냐면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요.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공간정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GIS, GPS 이 두 개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GIS는 뭐예요?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야. 여기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요. 각종 지리 정보를 저장해서 지리 정보를 저장해서 검색하면 그 조건을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교통 및 토지 관리할 때 사용 가능하죠. 재난 예방 관리할 때 가능하죠. 최적 입지 선정이나 상권 분석 가능하죠. 뭐 자원 탐사 및 삼림 관사 등에 활용되어진다라고 하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GIS는 지리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그걸 검색하면 조건을 컴퓨터가 확인하고 그걸 결과를 이루는 거. 이게 GIS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GPS는 뭐야? 이건 특징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야. 이거 두 개 비교할 때 컴퓨터냐 인공위성이냐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내 위치를 파악하잖아.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우리 지금 가장 가까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뭐예요? 내비게이션. 지리를 확인하지, 그리고 우리 위치 확인할 수 있지. 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고 정보화에 따라서 생활 양식의 변화 한번 봅시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은행 업무가 가능해졌죠. 그리고 재택근무,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원격 근무, 그쵸? 비대면으로 근무할 수 있고 화상회의가 가능해지면서 업무의 시공간적 제약이 감소하고 여기 밑줄.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감소되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고 무점포 상점이 많아지면서 상권의 그 공간이 확대되어졌다는 거죠. 지식정보 산업 관련 직업이 증가하여졌다. 각 산업사회, 농업사회, 정보화사회 이거에 따른 직업들이 또 다양해지죠. 그다음 뭐야? 정치 행정의 영역에서 뭐합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및 서류 신청 발급이 가능해졌다, 여러분. 그 민원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웬만한 서류들은 다 뽑을 수 있다라고 하죠.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해요. 전자민주주의 실현, 전자투표, SNS를 통한 인터넷 시민운동 등 온라인상에서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졌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사회문화적으로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 진료, 여러분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의사 선생님이 진료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교육,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있죠.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고 문화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SNS를 통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다. 권위주의적 인간관계보다 수평적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진다. 그쵸? 이거에 따른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대면 접촉보다는 비대면 접촉에 의한 사회적 관계가 증가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 쭉 한번 읽으시고 아마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진 않더라도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이해되는 정도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정보화로 인한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와 해결 방안 여러 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 중독,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어요? 게임 중독, 시급하죠. 강의 들으면서 막 찔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중독 의미가 뭐야?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가정이나 직장 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는 현상. 특징 어때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충동 조절이 되어지지 않고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와우.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해지는 문제죠 정말. 이거에 따른 해결 방안들은 뭐가 있어요?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해서 사용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을 기르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들 요즘 중독 상담, 중독 치료가 되게 많이 유명하죠.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해결 방안들이 있지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거에 중독이 되어져야겠습니까? 두 번째, 사생활 침해, 사이버상에서 개인의 사적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현상. 그치, 익명이 가장 무서운 거죠. 익명. 본인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버상이 참 위험하죠. 특징은요, 통신사, 금융기관 내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각종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어진다. 와우. 그쵸, 요즘 정말 많죠. 국가나 기업이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나 정보화 기기에 장착된 위치 추적 기술 등 개인의 생활을 감시할 수 있어요. 해결 방안으로는 개인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각종 개인정보를 암호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신고하고 사회적으로는 법을 강화하는 거야. 법과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해. 그리고요.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정보격차. 정보격차를 다른 말로 요즘엔요, 빈부격차라고 한대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부유해질 수 있고, 정보를 가지지 않은 만큼 가난할 수 있다고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의미로는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어지는 현상.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에 사는 사람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국가 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어진다. 소득 격차로 이어져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쵸? 양극화가 심화되어져요,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극화.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정보화 교육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알기를 힘써야 돼.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정보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모르는 사람들을요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줘야 돼.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해결 방안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농어민, 노년층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범죄가 있지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이런 거 요즘 많아요. 사이버 폭력, 익명이라고 해서 막 욕설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거나 이런 폭력들이 일어나고요. 지식재산권 침해, 이런 거 있지. 본인의 강의나 본인의 그런 것들이 아닌데
막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해킹,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 사기 이런 거 여러 가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해결 방안으로는 뭐예요? 정보윤리, 네티켓, 정보윤리,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나 정보보안 관련 기구 등을 확충한다. 윤리교육, 법과 제도를 강화한다. 해결 방안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쵸? 여러분 한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8강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 마치고 속닥 테스트 가시기 전에 오늘 이 단어를 한번 쭉 개념을 정리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교통통신이 어떻게 발달되어졌는지 아까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정보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GIS, GPS의 차이, 그리고요 GIS는 아까 뭐라 했어? 컴퓨터로 지리 정보를 스택해서 그거를 조건을 걸어서 결과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라 했죠. 컴퓨터 하죠. 그리고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 GPS 기억합니다. 여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정보에 따른 문제들 4가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되어지는 해결책들까지 4가지 뭐였어요? 인터넷 중독, 정보 격차, 사이버 범죄, 사생활 침해 이 4가지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오늘 8강은 마무리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리뉴젠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8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